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되레 수도권 전셋값 폭등을 유발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언론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6개월 내로 전입 의무로 전세 물건이 감소한다. 혹은 임대차 3법으로 전세 공급이 감소한다. 뭐 이런 식입니다. 자, 오늘은 SNS상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 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사면서 또 부동산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박감사 리얼아이 박은정 감정평가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수도권 전세 시장 얘기할 때 뭐 전세값 이렇게들 표현합니다. 뭐 미친 전세값이다. 좀 과격하긴 한데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정부가 전세값 못 잡을 것이다.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사님은? 네, 지금 이사를 하려고 전셋집 알아보시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표현이 나올 만한 상황이에요. 속된 표현으로 진짜 미친이란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좀 시장 상황과 안 맞는 수준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게 맞습니다. 현지는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이미 전세 계약이 되어 있는 집들이라든가 매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매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 나올 수 있는 전세 물량이 매우 소수일 수밖에 없고요. 나온 물량 같은 경우에는 향후 4년간 전세금을 올릴 수 없다는 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호가는 쉽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당장 상황을 보면 전세가를 못 잡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전세가가 더 오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폭등한 거라고 보기보다는 어, 집값이 급등하면서 매입을 이제 포기하고 청약을 대기하는 수요가 있고 또 전세자금 대출이 굉장히 많이 풀려서 대출을 활용해서 원래 생활 수준보다 높은 전세가를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경기가 어려워지고 또 향후 입주 물량이라든가 또 전세나 자가에서 전환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전세 수요가 줄어들 거고 또 전세가가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상승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셋값 상승이 한계가 있다라는 논리를 조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개포동 좀 예를 들어볼게요. 입주 1, 2년 차에 접어든 단지가 보니까 레미안 블레스티지, DH 아노힐즈 이런 곳은 지금 보니까 전세 물건이 거의 없다고 하는데 인근에 입주 중인 레미안 포레스트는 전세 물건이 꽤 많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주 초기에는 뭐 매물 출회가 당연한 건데 이번에 좀 다르게 보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포 블리스티지 24평형 같은 경우에는 입주 때 5억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전세 들어가시는 분이 5억대에 들어가신 분도 많은데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의 호가는 11억 수준입니다. 이제 입주 2년 차니까 재계약 시즌이 도래를 하는데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한 상황에서 당연히 계약갱신을 청구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전세 매물이 나올 수가 없죠. 또 재건축 단지이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하고 2년 거주하고 엑시트하려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전세 낀 매물은 아예 매매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매물도 전세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 전세로 공급될 수 있는 매물이 없어요. 이 얘기만 하면 전세 대란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공급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는 100명이 전세를 찾고 그중에 뭐 90명이 전세를 놨다면 이제는 4-5명이 찾고 3-4명이 전세를 놓는 상황이 된 거죠. 재계약해서 사는 세대수만큼 시장에서 사라진 거예요.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포레스트가 이제 신규 입주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백 개 매물이 블리스티지 한두 건 호가에 맞춰서 전세 매물로 나와 있는데 보통 신축 입주 단지의 경우에는 전세 물량이 인근에서 신축으로 이동하면서 해소가 돼요. 그런데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이제 이 매물이 소화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입주할 때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세가 형성되다가 물량이 다 소화되고 나서 회복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좀 케이스가 다른 거죠. 인근에 입주한 지 1-2년밖에 안 된 신축 단지들이 대부분이고 입주할 때 이미 낮은 금액으로 낮은 전세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계약갱신 청구가 인정되는데 여기에 이사비나 복비 뭐 이런저런 비용을 들여서 옮길 하등의 이유가 없는 상황이에요. 또 주변에 뭐 멸실이라든가 이주 뭐 이렇게 해서 전세 수요를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전세자금 대출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10억 이상의 지금 호가를 하는 전세 시장의 물량을 다 소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가격을 낮춰야 이제 이 물량이 소화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개포만 신규 입주가 있는 게 아니라 서초, 잠원 이렇게 좀 더 상급지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전세 물량이 나와 있고 또 내년에도 더 상급지인 뭐 서초, 반포 이런 곳에서 계속 물량이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가가 계속 고공행진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사실 10억 정도 동원할 수 있는 분들은 이미 상승장이 오랜 기간 지속됐기 때문에 대부분 청약을 받거나 집을 사서 이 물량을 소화하는 게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이제 일부에서 들어보면 전세가 씨가 말랐다라는 분들 계시잖아요. 매물 부족으로 전세 대란이 올 거란 얘기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세는 실제 사용 가치고 집이라는 게 주관적인 효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꼭 어떤 아파트를 들어가 살아야 된다 이러면 국지적으로 공급 부족을 느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특정 단지에 물량이 없는 현상이 보여진다고 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전세 자금 대출이 너무 쉽게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세가가 올라간 상황이지만 물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없어진 집보다 새로 지어진 집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공급은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공급이 안 좋은 게 된 게 아니라 가장 A급인 신축인 상태로 늘어났습니다. 집이라는 게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한 채만 본인이 쓰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한테 빌려줄 수밖에 없는 재화이기 때문에 결국 상황에 맞춰서 전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이제 그냥 비워 놓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건 논외로 하고요. 또 그동안 입주 물량만큼 분양 물량도 많았는데 분양을 통해서 전세 수요가 자가 수요로 많이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세 대란이 벌어진다고 계속 얘기하는 거는 좀 과장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세 월세화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계속해서 집주인들이 결국에는 월세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 있고 실제로 시장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현상이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이냐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전세는 사실 우리나라랑 볼리비아에만 존재하는 제도인데요. 예전에 이제 금융제도가 발달하지 못한 시기에 사적금융 형태로 시작이 돼서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임차 형태로 자리 잡은 제도입니다.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서로한테 이익이 돼야 유지가 될 수 있죠. 집주인 같은 경우는 금융권에서 빌릴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무이자로 빌려서 집을 살 수가 있고 나중에 시세 차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전세를 주는 거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소유하기는 좀 별로거나 아니면 소유하기 힘든 금액대의 집을 거주하면서 월세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니즈가 맞아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의 월세화가 이루어지려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다 갚아줘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게 없기 때문에 자본 대비 적정한 수준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인데 아직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생각하는 시장인데 그렇게 쉽게 전세의 월세화가 이루어질 거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월세 매물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기존 전세가에서 더 금액을 올리기가 어려운 경우 일부를 월세 형태로 전환하는 반전세 형태가 대부분인데 이 반전세 같은 경우도 세입자가 이사 비용, 거래 비용 이런 걸 고려해서 올려줄 수 있는 수준으로밖에 지금 전환이 안 되고 있어요. 실제 월세를 200~300씩 부담하는 게 웬만한 소득으로는 불가하기 때문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월세 수준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뭐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전세제도 사라질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집으로는 돈을 못 번다. 즉 시세 차익, 그러니까 자본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거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근데 현재는 당장 그렇게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감사 리얼아이 채널의 박은정 감정평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